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공유해주신 자료들 한번 제 귀로 파보겠습니다. 경남제약 053950 주가 분석인데요. 투자 보고서, 기업 분석, 뉴스까지 자료가 꽤 많네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 자료들 가지고 경남제약의 지금 상황,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핵심만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냥 숫자만 볼 게 아니라 그 이면의 진짜 의미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 맞아요. 특히 그 2024년 흑자 전환 관련해서 말이 많던데 그 부분이랑 주가를 움직이는 다른 요인들도 좀 자세히 봐야 할 것 같아요. 네, 바로 그겁니다. 이번 딥다이브의 목표죠.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료들 결론부터가 상당히 좀 단호하던데요. 네, 보셨군요. 장기 투자 부적격,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투기적 매도 의견이 제시됐죠. 네, 꽤 강한 의견인데 왜 그런 결론이 나온 거죠? 핵심은 그 2024년 흑자 전환이 회계적 착시에 가깝다는 분석 때문입니다. 회계적 착시요? 네. 실제 본업 있잖아요. 의약품이나 H&B 같은 거. 이쪽 매출은 오히려 11% 넘게 줄었고요. 영업이익은 여전히 마이너스 9억 원, 적자 상태거든요. 그럼 펀더멘탈은 오히려 안 좋아졌다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펀더멘탈은 사실상 붕괴 상태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강합니다. 겉보기 흑자랑 실제 사업 내용이 완전히 딴판이라는 거네요. 그럼 주가는 도대체 뭘 보고 움직인다는 건가요? 사업 실적이랑 상관없이요. 네. 주가는 본업 펀더멘탈보다는 크게 세 가지 약간 투기적인 테마에 좌우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투기적 테마요. 어떤 것들이죠? 첫째는 그 17년이나 계속된 경영권 분쟁하고 M&A 가능성. 이게 계속 재료가 되는 거고요. M&A 기대감? 네. 둘째는 최근에 그 빈대 퇴키처럼 갑자기 불쑥 튀어나오는 사회적 이슈들. 이런 거에 잠깐 반응하는 거죠. 그런 테마성 움직임이 있었군요. 그리고 셋째는 회사가 투자한 금융자산. 예를 들면 빌리언스 전환사채 CB 같은 거요. 이런 자산들의 가치 변동성. 이런 것들이 주가를 들었다 놨다 하는 주된 동력이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본업보다는 외부 요인이나 기대감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거네요. 경남제약하면 사실 레모나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이 브랜드가 엄청난 자산인데 여기에도 명암이 뚜렷하다고 지적되던데요. 맞습니다. 레모나, 20년 연속 올해의 브랜드 대상. 인지도는 정말 압도적이죠. 그렇죠. 모르는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그게 오히려 함정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 시장 점유율은 경쟁이 너무 치열해져서 급감했고요. 점유율이 떨어졌어요. 네, 인지도는 높은데 이게 매출로 바로 연결이 안 되는 거죠. 브랜드 노후화 현상이 뚜렷하다는 겁니다. 인지도는 그대로인데 실제 구매력은 떨어진다. 네, 그리고 회사가 신약 R&D에 힘을 쓴다거나 아니면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려는 노력도 부족하다는 평가고요. 그래서 이제 단순 OTC 제약사보다는 H&B 기업으로 뭔가 좀 변신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아까 잠깐 얘기했던 2024년 흑자요. 이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진 건가요? 가짜 흑자라고까지 표현하던데. 네, 2024년 단기순이익 86억 원 흑자. 이건 주로 두 가지 덕분이라고 봐야 합니다. 하나는 자회사 지분 매각. 이건 일회성 이익이죠. 한 번 팔아서 생긴 이익?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금융 수익이 엄청나게 늘었어요. 전년 대비 218.9% 급증. 금융 수익이요. 그게 그렇게 많이 늘었다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본업에서 난 손실을 자산 팔고 금융 투자에서 번 돈으로 메운 구조라는 거죠. 지속 가능한 이익이라고 보긴 좀 어렵겠네요. 네, 어렵죠. 게다가 그 금융 투자마저도 하우스 오브 카드처럼 좀 위태롭다는 분석이 있던데요. 하우스 오브 카드요? 어떤 의미죠? 네. 뭐냐면 투자 자산 중 하나인 그 빌리언스 전환사채 있잖아요. 이 CB의 전환가액이 최근에 내려갔어요. 하향 고정됐습니다. 전환가액이 내려갔다는 건 안 좋은 신호 아닌가요? 그렇죠. 이게 두 가지 의미일 수 있는데 하나는 투자한 자산 자체의 가치가 떨어졌을 가능성. 또 하나는 나중에 이게 주식으로 전환될 때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가 더 많이 희석될 수 있다는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본업도 불안한데 투자한 자산 리스크까지 안고 있는 거네요. 네, 그런 셈이죠. 그리고 또 하나 아쉬운 점은 분석 시점 기준으로 2025년 3분기 실적 데이터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투자 판단할 때 좀 투명성 면에서 걸리는 부분이죠. 그렇군요. 정보가 좀 부족하다. 알겠습니다.
산업 전망 쪽을 보면요. 경남제약을 흔히 제약바이오로 묶어서 보는데 실제로는 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실제 사업 모델을 보면 일반 의약품, 그러니까 OTC랑 건강기능식품, H&B 마케팅 기업에 훨씬 가깝습니다. 아, R&D 중심의 바이오 회사가 아니라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제약바이오 산업 전체가 성장한다고 해서 경남제약이 직접적인 수혜를 보긴 어렵다고 봐야 하고요. 진짜 경쟁해야 할 곳은 건강기능식품, H&B 시장인데 이 시장 자체는 연 7% 이상 꾸준히 성장하고 있거든요. 네, 시장은 큰데. 근데 여기서도 문제예요. 요즘 뜨는 트렌드 있잖아요. 뭐 혈당 관리라든지 슬로우 에이징 같은 거요. 이런 최신 트렌드에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레모나 외에는 딱히 강력한 제품이 없는 거죠. 결국 본업 자체의 경쟁력 회복이 쉽지 않아 보이네요. 그럼 2026년 실적 전망은 M&A가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완전히 극과 극이던데요. 네, 맞습니다. 시나리오가 완전히 갈리죠. 만약 지금 경영 상태 그대로 간다. 그러면 매출은 더 줄고 영업 손실은 30억 원까지 커질 수 있다. 이런 비관적인 전망이 있고요. 아, 더 안 좋아진다. 반면에 만약에 정말 괜찮은 인수자가 나타나서 M&A에 성공한다면, 그리고 레모나 브랜드를 잘 살려서 리뉴얼에 성공한다면 매출 700억에 영업이익 35억 원 수준까지 턴어라운드도 가능하다는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와, M&A 성공 여부에 따라서 회사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지네요. 그렇죠. 결국 M&A가 가장 핵심적인 변수라고 봐야 합니다. 그럼 핵심 리스크와 기회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리스크는 장기화된 경영권 분쟁, 불안정한 재무구조, 본업 경쟁력 약화, 이거고, 기회는 그래도 레모나라는 브랜드의 M&A 매력도, 그리고 성장하는 H&B 시장, 이거군요. 이 중에서 어떤 리스크가 가장 치명적이라고 보시나요? 다 중요하긴 한데요. 근본적으로는 역시 그 17년 동안 이어진 지배구조 불안정성, 경영권 분쟁이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 본업 개선이나 재무 안정성 확보도 다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이게 모든 문제의 시작점일 수 있어요. 그렇군요. 지배구조가 먼저 안정되어야 다른 문제들도 풀릴 수 있다. 네. 최근에 그 빈대 퇴치 테마로 주가가 잠깐 급등했을 때요. 외국인이랑 기관이 대규모로 순매도한 패턴이 나타났거든요. 이걸 분석에서는 소위 설거지 움직임으로 보더라고요. 아, 설거지요? 개인들한테 물량을 떠넘겼다는 건가요? 네. 펀더멘털이 불안하니까 테마로 주가 띄워서 빠져나간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죠. 결국 개인 투자자에게 부담이 전가된 셈입니다. 참, 안타까운 패턴이네요. 그럼 이런 분석들을 다 종합해서 내린 단기 전망과 투자 전략은 뭔가요? 자료 분석 시점이 작년 11월 30일 기준인데요. 그때 기준으로 보면 이런 단기 테마는 곧 소멸될 거고 결국 펀더멘털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540원으로 제시했습니다. 당시 주가 대비해서도 30% 이상 낮은 수준이었죠. 540원이요. 상당히 보수적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전략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다면 현재 반등 나올 때 매도하는 게 좋겠다. 신규 진입은 절대 금지하고 오히려 상황 봐서 공매도나 아니면 그냥 관망하는 게 낫다. 이런 의견입니다. 매수 금지, 관망, 혹은 공매도 고려라. 상당히 강한 부정적 시그널이네요. 네. 결론적으로 보면 경남제약은 본업 펀더멘탈이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에서 M&A라는 어떤 기대감 그리고 단기 테마 이런 것들에 의존해서 주가가 움직이는 뭐랄까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2024년 흑자도 지속 가능한 이익 창출 능력을 보여주는 건 아니고 오히려 재무적 리스크를 안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맞습니다. 그 흑자는 진짜 실력이라기보다는 일회성 요인이나 금융활동의 결과니까요. 네. 레모나라는 정말 강력한 브랜드를 가지고도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여러 생각이 드네요. 오늘 분석이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깊이를 더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자료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요. 만약에 M&A가 실제로 성사된다면 과연 어떤 유형의 기업이 경남제약을 인수하여 레모나의 잠재력을 정말 극대화하고 회사를 다시 정상 궤도로 올릴 수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 대형 제약사일지 아니면 유통 강자일지 혹은 완전히 다른 종류의 회사일지 이 부분은 여러분께서 한번 각자 고민해 보시면 흥미로운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